Sanctuary. Sanctuary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 및 사밀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기업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츄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8번째 에피소드,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어떤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동업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업사업 정산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을 할까요? 투자금액 비율일까요? 아니면 약정한 수익 배분 비율일까요? 사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세차장 동업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익 분배 비율은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해서 권리금 8천만 원에 권리 양수도 시설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에 임차한 후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익금 배당을 원고에게 안 했고요. 원고는 이에 대해서 피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이 세차장 소재 지역에 재개발 인가 신청이 됨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즉 세차장은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현재 피고가 이 세차장을 운영 중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원고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뢰관계는 깨어졌으므로 동업계약은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서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분배로서 1억 4천만 원 지급하라. 1억 4천만 원의 근거는 정산 대상 금액이 총 2억 8천인데 그 내역은 현재 임차보증금 1억 원, 권리금 5천만 원, 그리고 현재까지 수익금 1억 3천만 원이 있으므로 이 합계액 2억 8천만 원에서 나의 지분 비율인 50%를 곱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청구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1억 4천만 원 청구 중에서 5천만 원만 지급하라 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동업계약 종료 여부와 관련되어서 원고 주장대로 이 동업계약은 종료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조합에게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하였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동업계약에 따른 세차장의 원활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업계약은 종료되었다라고 했고, 그러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자녀 재산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죠.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판단을 합니다. 방법은 탈퇴 당시의 조합, 동업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 재산 중에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사업하는 사람이 탈퇴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한다. 이 방법으로 반환을 하게 되고요. 이 사건에서 자녀 재산은 그럼 무엇이 있느냐?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이거에 대해서는 원피고 다툼이 없고요. 다만 원고는 권리금과 수익금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 권리금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세차장을 양수할 제3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수하려는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수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금은 0원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다만 이 사업 세차장이 종료할 때까지는 적어도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 수익금을 산정했을 때도 0원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수익이 비용들을 다 고려하니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이상 그 향후 몇 개월 남은 기간에 영업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권리금과 수익금 모두 0원. 그래서 자녀 재산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으로 확정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의 이 강의의 핵심 내용인데요. 자녀 재산의 분배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분배 비율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조합의 원의 지분 비율은, 이 자녀 재산에 대한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투자한 자산 비율이 아니라, 투자 금액 비율이 아니라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투자 금액하고 손익분배 비율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그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이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동업계약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것이 조합의 존속기간, 동업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동업계약 종료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 언제든 탈퇴 가능하지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이 불리한 시기에라도 탈퇴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언제든지 탈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탈퇴할 때 자녀재산의 비율은 어떤 비율로 한다? 네,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하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합의 불리한 설령 조합이 이 시기에 탈퇴하더라도 조합에 상당한 불리하더라도 탈퇴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사업의 부진 또는 신뢰관계 파탄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거의 동업 종료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뢰관계가 파탄된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자녀재산 대상 자산 파악과 금액과 관련되어서 본건에서는 보증금, 권리금, 수익금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인정되는 건 보증금만 인정이 되었죠. 네. 자, 오늘은 동업 약정 후에 탈퇴 통지에 따른 동업 정산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안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생추어리의 서영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